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유진. 기적처럼 다시 뜬 눈으로 가장 먼저 본 것은 남편의 미소가 아니라 가려져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던 작은 균열들. 그러나 눈을 뜬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의 두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긴 세월의 비밀까지. 이제 유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가장 용기 있는 선택. 당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튜디오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둠. 그것이 정유진의 세상 전부였다. 4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여자. 7살, 희귀 각막 질환 진단. 의사는 말했다. 평생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울었다. 하지만 유진은 울지 않았다. 아니, 울 틈이 없었다. 어둠이라는 현실과 싸워야 했으니까. 학창 시절, 아이들은 그녀를 피했다. 장애인이랑은 못 놀아. 선생님들은 동정했다. 불쌍한 아이. 하지만 유진은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점자를 배웠다. 손끝으로 세상을 읽었다. 대학에 진학했다. 경영학과. 교수들은 반대했다. 시각장애인이 무슨 경영을. 하지만 유진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졸업 후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취직했다. 월급 120만 원. 사장은 의심했다.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일을 해? 유진은 증명했다. 계약서를 손끝으로 읽었다. 촉각으로 종이의 질감을 파악하고 청각으로 고객의 거짓말을 구별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앞에서 방심한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3년 후 그녀는 독립했다.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차렸다. 10년 후 서울 강남에 빌딩 3채를 소유한 사업가가 됐다. 자산 100억.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 그건 이제 그녀의 무기였다. 그리고 15년 전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다. 한도윤. 당시 그녀가 운영하던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다.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 유진이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줬다. 야근할 때 커피를 타다 줬다. 사장님, 힘내세요.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 밤늦게 퇴근할 때 차까지 데려다 줬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손길이 다정했다. 유진은 조심스러웠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보는 걸까? 하지만 도윤은 달랐다.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유진의 하루를 물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1년 후 도윤이 고백했다. 사장님, 아니, 유진 씨.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진의 가슴이 뛰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 10명. 도윤은 서약했다. 평생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유진은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줬다. 저녁엔 책을 읽어줬다. 주말엔 손을 잡고 산책했다. 여보, 오른쪽에 벚꽃이 피었어요. 왼쪽에 강아지가 지나가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유진의 세상을 채웠다. 그리고 10년 전 민서연을 고용했다. 당시 27살의 젊은 여성. 목소리가 밝고 명랑했다. 사장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완벽한 비서였다. 일정을 관리하고 서류를 대신 읽어주고 회의를 준비했다. 유진이 외출할 때마다 동행했다. 사장님, 계단 조심하세요. 문 여기 있어요. 서연의 손길이 세심했다. 심지어 옷 코디까지 챙겨줬다. 오늘은 이 재킷이 어울려요. 이 스카프랑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요. 유진은 두 사람을 완전히 믿었다. 남편 도윤과 비서 서연. 이 두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았다. 밤마다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지만 변화는 아주 작게 조용히 시작됐다. 6개월 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도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유진이 포옹하려 다가갔을 때 코끝에 낯선 향이 스쳤다. 섬유유연제 향이 아니었다. 달콤하고 묵직한 여자의 바디로션 냄새. 장미와 바닐라가 섞인 듯한 향. 유진은 물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아니, 그냥 회사 갔다가 바로 왔어. 근데 뭔가 향이 다른 것 같은데. 아, 회사에서 여직원이 향수 뿌렸나 봐. 엘리베이터에서. 도윤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유진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엘리베이터에서라고 말할 때 목소리가 0.3초 빨라졌다.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습관적 패턴. 15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안다. 남편의 모든 호흡, 모든 억양을.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도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야. 분명 뭔가 달랐어. 2주 후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됐다. 침대 매트리스였다. 유진은 항상 침대 왼쪽에서 잔다. 도윤은 오른쪽.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오른쪽 매트리스의 스프링이 평소와 다르게 눌려 있었다. 손으로 더듬어 봤다. 분명히 누군가 그곳에 누웠던 흔적. 그것도 최근에. 여보, 어젯밤에 소파에서 잤어? 응,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냥 거기서 잤어. 그럼 이 침대는 왜 이렇게 눌려 있어? 아, 낮에 잠깐 누웠다가 일어났거든, 피곤해서. 또 거짓말. 도윤은 낮에 회사에 있었다. 유진은 알고 있었다. 서연이 보낸 문자를 대신 읽어준 내용. 사장님, 도윤 씨 오늘 오후 내내 회의실에 계셨어요.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결정타는 한 달 전에 왔다. 서연이 오후에 집에 들렀다. 사장님, 서류 가져왔어요. 30분 정도 머물다 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거실에 이상한 향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 평소 쓰던 은은한 플로럴 향수가 아니었다. 진하고 관능적인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듯한 헤어 미스트 향. 유진은 그 향을 쫓아 소파로 갔다. 손으로 쿠션을 더듬었다. 긴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렸다. 부드럽고 가늘었다. 서연의 것. 왜 서연이가 내 집 소파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었지?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도윤의 셔츠를 빨래하려고 집었다. 그때 어깨 부분에 뭔가 묻어 있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봤다. 머리카락? 긴 생머리. 유진은 단발이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의 질감. 서연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하지만 모든 감각이 소리쳤다. 맞아. 내 남편과 내 비서가 너를 배신하고 있어. 그날 밤 유진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입을 막고 울었다. 15년을 믿었는데, 10년을 의지했는데,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다. 차가운 이성, 냉정한 판단.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재훈. 20년 지기 친구이자 변호사. 새벽 1시였지만 재훈은 전화를 받았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재훈아,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진정하고 말해봐.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다. 바디로션 향, 눌린 매트리스, 서연의 머리카락, 모든 것. 재훈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아, 내 감각이 맞을 거야. 넌 30년간 시각 없이 살았어. 다른 감각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나도 알아. 그런 내가 이렇게 확신한다면 틀림없을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확인해야지. 그런데 유진아, 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확인하려면 넌 직접 봐야 해. 난 볼 수 없잖아. 아니, 방법이 있어.
3일 후 재훈이 유진의 집으로 찾아왔다. 도윤이 회사에 간 시간. 서연도 외근 중. 재훈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야? 점자로 번역해뒀어. 천천히 읽어봐. 유진은 손끝으로 점자를 더듬기 시작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각막 이식 수술. 최신 기술. 성공률 87%. 회복 기간 2, 3개월. 비용 5억 원. 유진의 손이 멈췄다. 이게 가능해? 최근 5년간 각막 이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 특히 존스 홉킨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내 증상도 확인해봤는데 수술 가능성이 높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30년간 어둠 속에 살았다. 의사들은 말했다. 평생 불가능합니다. 포기했다. 빛을 보는 건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재훈아, 만약 수술이 성공하면 네. 난 남편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남편이 날 배신하는 걸 직접 보게 되겠지.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진의 손을 꼭 잡아줬다. 유진은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점자를 다시 더듬었다. 수술 절차, 입원 기간, 회복 과정.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다. 얼마나 걸려? 준비 포함해서 한 달. 수술하고 회복까지 2개월. 총 3개월. 그동안 도윤 씨랑 서연이한테는 뭐라고 해야 해? 시각장애인 해외복지 연수 프로그램 있어. 미국에서 3개월간 진행되는. 그걸로 핑계 대면 돼. 의심하지 않을까? 너 그런 프로그램 관심 많았잖아. 오히려 자연스러울 거야.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웠다. 수술 자체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진실을 마주하는 것.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돌아갔을 때 정말로 남편이 날 배신하고 있다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그걸 확인해야 했다. 알았어. 준비해줘. 유진아. 재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용기 내서 고마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곁에 있을게. 2주 후 유진은 도윤에게 말을 꺼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여보, 나 미국에 좀 다녀올까 해. 미국, 갑자기 시각장애인 해외복지 연수 프로그램이 있대. 3개월 동안 최신 재활 기술이랑 자립 훈련 받는 거. 도윤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유진의 귀가 포착했다. 놀람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3개월이나? 좀 길긴 한데 나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그래, 좋은 기회네. 언제 출발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그렇게 빨리? 자리가 하나 남았대. 놓치기 싫어서. 도윤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여보, 잘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고 있다는 걸. 기쁨의 땀. 3개월 동안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의 땀. 유진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 당신도 나 없이 잘 지내야 해. 당연하지. 걱정 마.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도윤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마, 눈, 코, 입술. 30년간 손끝으로만 느껴온 얼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손으로 만지는 마지막. 다음 날 서연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장님, 미국 가신다고요? 3개월 동안. 와, 대단하세요. 그럼 그동안 제가 회사 일 처리할게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잘 다녀오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유진은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넌 안 보고 싶을 거야. 내가 없으면 더 자유롭겠지. 내 남편이랑. 출발 전날 재훈이 찾아왔다. 도윤 몰래, 서연 몰래. 다 준비됐어.
짐도 쌌고 서류도 다 챙겼어. 유진아, 명심해. 수술 끝나고 눈 뜨면 절대 바로 돌아오지 마. 최소 2주는 미국에서 적응 훈련 받아야 해. 알아.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도 절대 눈 떴다고 말하지 마. 계속 시각장애인처럼 행동해야 해. 왜? 유진아, 넌 복수하고 싶잖아.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복수는 냉철하게 해야 돼. 감정적으로 하면 실패해. 내가 눈 떴다는 걸 들키면 두 사람이 경계할 거야. 증거 인멸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연기하라는 거지? 그래. 눈 뜬 채로 눈 감은 척.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그래야 두 사람이 방심해. 그때 증거를 모으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심장을 느꼈다. 예전의 유진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배신은 사람을 바꾼다. 알았어. 완벽하게 연기할게. 다음 날 인천공항. 도윤이 배웅 나왔다. 여보, 조심히 잘 다녀와. 걱정 마. 도윤이 유진을 포옹했다. 유진은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당신도 외롭지 않게 잘 지내. 그럼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거짓말. 유진은 알았다. 도윤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다. 자유를 얻은 사람의 설렘. 유진은 재훈의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봐도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니, 아직은. 비행기 안. 13시간의 비행. 유진은 창밖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았다. 구름이 있다는 걸 알았다. 곧 보게 될 거야. 하늘도 구름도 그리고 진실도. 존스 홉킨스 병원. 첫 진료. 의사는 친절했다. 미세스 정, 검사 결과 봤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재훈이 통역해줬다. 유진의 심장이 뛰었다. 성공 확률은? 85%. 하지만 각막 이식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부 반응, 감염, 여러 가능성이. 괜찮아요. 할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의사가 놀란 듯 물었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30년 고민했어요. 충분해요. 수술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후. 그 일주일 동안 유진은 병원 근처 호텔에서 지냈다. 매일 검사를 받고 수술 준비를 했다. 재훈은 항상 곁에 있었다. 무섭지? 무서워. 근데 더 궁금해. 뭐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정말 파란지, 사람들 얼굴이 어떤지. 곧 알게 될 거야. 드디어 수술 당일. 새벽 6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간호사가 휠체어에 유진을 태웠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 기계 소리. 의사들의 발자국 소리. 미세스 정, 이제 마취 시작합니다. 천천히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0, 9, 8.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 생각은 도윤이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어둠에서 깨어났다. 아니, 어둠이 아니었다. 뭔가 달랐다. 눈꺼풀 너머로 희미한 빛이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미세스 정, 깨셨나요? 의사의 목소리. 유진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고개만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붕대를 풀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눈을 뜨세요. 처음엔 흐릿할 겁니다. 간호사의 손이 유진의 얼굴에 닿았다. 붕대가 조심스럽게 풀렸다. 한 겹, 두 겹, 세 겹. 그리고 마지막 거즈가 떨어졌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유진은 숨을 멈췄다. 30년. 30년을 기다렸다. 눈꺼풀이 떨렸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떴다. 빛.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너무 밝았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엔 조금 나았다. 흐릿했다. 형체들이 뭉개져 보였다. 하지만 보였다. 분명히 보였다. 뭐가 보이세요? 빛이 보여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의사가 손전등을 비췄다. 이 불빛 보이세요? 네. 네. 손가락은요? 몇 개 보이세요? 희미하지만 보였다. 3개.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 개요. 의사들이 환호했다. 재훈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았다. 유진아. 해냈어. 유진은 재훈 쪽을 돌아봤다. 흐릿했다. 윤곽만 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처음으로 보는 친구의 모습. 재훈아. 고마워. 2주가 지났다. 시력이 점점 선명해졌다. 처음엔 형체만 보였다면 이제는 색깔이 보였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세상은 유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 정말 파랬다. 구름은 하였다. 나무는 초록색이었다. 재훈이 거울을 건넸다. 유진아. 내 얼굴 보고 싶지?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받았다. 천천히 얼굴을 비췄다. 거울 속에 한 여자가 있었다. 48세. 짧은 단발머리. 눈가에 잔주름. 하지만 아름다웠다. 적어도 유진에게는. 이게 나야? 그래. 너야. 유진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손으로만 더듬어왔던 그 얼굴. 이제 눈으로 보고 있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예쁘네. 원래 예뻤어. 그걸 이제야 보는 거지. 한 달이 지났다. 시력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미세스 정. 회복이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병원에 더 머물렀다.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핑계였다. 실제로는 준비 기간이었다. 재훈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유진아. 한국 돌아가면 절대 눈 떴다고 말하면 안 돼. 알아. 선글라스 계속 쓰고, 지팡이 계속 짚고, 완벽하게 시각장애인처럼 행동해야 해. 연습했어. 완벽해. 유진은 호텔방에서 매일 연습했다. 선글라스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하는 연습. 벽을 더듬는 연습. 컵을 찾을 때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연습. 30년간 해왔던 모든 동작을 다시 재현했다. 재훈이 테스트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유진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것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몰라. 소리가 안 나는데. 완벽해.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야지. 들키면 안 되니까. 2개월 후 귀국 날짜가 잡혔다. 출발 전날 밤 유진은 호텔 창문 너머로 보스턴 야경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불빛들. 30년간 상상만 했던 풍경. 재훈아. 응. 나 무서워. 뭐가? 돌아가서 진짜로 보게 될 거잖아. 남편이 날 배신하는 모습을. 재훈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진아. 넌 이미 알고 있어. 보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확인하는 거야. 그래도 막상 눈으로 보면 더 아플 것 같아. 아플 거야. 당연히. 하지만 유진아. 재훈이 유진의 얼굴을 돌려 마주보게 했다. 아픔 다음엔 뭐가 와? 복수. 그래. 복수. 제대로 된 복수. 그러니까 참아. 아파도 참고, 보여도 못 본 척하고, 증거 다 모아. 그리고 끝장내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유진은 선글라스를 쓰고 흰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재훈이 옆에서 팔을 잡아줬다. 유진아, 저기 도윤 씨 온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아니,
선글라스 너머로 똑똑히 보고 있었지만 감은 척했다. 도윤이 달려왔다. 여보, 잘 다녀왔어?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유진은 이제 알았다. 그 목소리 뒤에 숨은 거짓을. 선글라스 너머로 도윤의 얼굴을 봤다.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 잘생겼다. 부드러운 인상. 다정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다.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힘들었어. 많이 피곤하겠다. 빨리 집 가자. 도윤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그 손의 온기를 느꼈다. 15년 전 처음 잡았던 그 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차갑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 도윤이 물었다. 미국은 어땠어? 좋았어. 많이 배웠어. 새로운 보조기구도 써보고, 재활 훈련도 받고. 다행이다. 나도 여보 없는 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거짓말. 유진은 백미러에 비친 도윤의 얼굴을 봤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아내가 여전히 앞을 못 본다는 확신에서 오는 안도.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유진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모든 게 보였다. 거실, 소파, 식탁, 복도. 30년간 손끝으로만 기억했던 공간들. 이제 눈으로 보고 있었다. 여보, 조심해. 여기 턱 있어. 응. 알아. 유진은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낯선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자의 향수. 도윤이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다. 여보, 씻고 쉬어. 피곤하지? 그럴게. 도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유진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벗었다. 침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침대 시트, 새 걸로 바꿨다. 왜? 흔적을 지우려고. 화장대 위, 물건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누군가 사용했다는 증거. 유진은 옷장을 열었다. 자신의 옷들. 그리고 맨 안쪽 구석에 작은 헤어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은색 나비 모양. 유진의 것이 아니었다. 서연이 즐겨 쓰는 스타일. 여기까지 왔었구나. 내 침실까지. 유진은 헤어핀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재혼의 말이 떠올랐다. 참아. 증거 다 모아. 그리고 끝장내는 거야. 유진은 헤어핀을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표정을 지웠다. 침대에 누웠다. 시각장애인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집으로 찾아왔다. 사장님, 무사히 오셨네요. 밝은 목소리.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서연을 봤다. 처음 보는 비서의 얼굴. 예뻤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밝은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교활했다. 계산적이었다. 서연아, 잘 지냈어? 네. 사장님 없는 동안 회사 일 잘 처리했어요. 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그 손의 감촉을 느꼈다. 부드러웠다. 핸드크림을 발랐다. 장미향. 도윤 셔츠에서 맡았던 그 향.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에이, 당연한 거죠? 그나저나 사장님, 미국에서 많이 힘드셨죠? 좀 힘들었어. 근데 보람 있었어.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서연의 표정을 관찰했다. 서연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역시 사장님은 여전히 앞을 못 보는구나. 그런 표정. 서연이 주방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서연의 모든 동작을 지켜봤다.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를 보냈다. 누구에게? 유진은 귀를 기울였다. 서연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응. 여전히 못 봐. 걱정 마. 도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유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다. 사장님, 커피 여기 있어요. 고마워. 유진은 조심스럽게 컵을 잡았다. 떨리는 척, 더듬는 척. 완벽한 연기. 서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회의 있으시죠?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부탁해. 서연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유진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벗었다. 커피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컵이 흔들렸다. 커피가 출렁였다. 참아. 참아. 아직 아니야. 저녁, 도윤이 퇴근했다. 유진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쓴 채로 도윤이 다가왔다. 여보, 내가 할게. 위험해. 괜찮아. 할 수 있어. 유진은 능숙하게 요리했다. 30년간 손끝의 감각만으로 해온 일.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도 보고 있었다. 칼의 위치, 재료의 상태, 불의 색이 모든 게 선명했다.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유진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도윤이 물었다. 선글라스 왜 계속 쓰고 있어? 집에서까지? 미국에서 의사가 그러는데 눈이 빛에 민감해졌대. 당분간 쓰고 있세. 그래? 불편하지 않아? 거짓말. 사실은 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지 않았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식사 후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 황급히 집었다. 나 잠깐 전화 받을게. 도윤이 발코니로 나갔다.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봤다. 문이 닫혔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지금은 안 돼. 유진이 있어. 내일은 괜찮아. 오후 3시, 알았어. 나도. 마지막 말은 작았다. 하지만 유진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사랑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15년. 15년 동안 유진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다. 도윤이 돌아왔다. 누구 전화였어? 아, 회사 사람. 내일 미팅 건으로. 또 거짓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쁘구나. 미안해. 요즘 일이 많아서. 유진은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괜찮아. 당신 일 중요하잖아.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도윤의 얼굴을 봤다. 선글라스를 벗고 어둠 속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잠든 얼굴을 봤다. 평화로워 보였다. 죄책감 같은 건 없어 보였다. 15년. 15년 동안 나한테 연기했구나. 매일 아침 커피 타주고, 책 읽어주고, 손잡고 산책하면서. 전부 연기였어? 유진은 손을 뻗어 도윤의 얼굴을 만졌다. 이마, 눈, 코, 입술. 손끝으로 느끼는 감촉과 눈으로 보는 모습이 일치했다. 하지만 마음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우리 끝이야. 귀국 후 일주일. 유진은 완벽한 시각장애인 연기를 계속했다. 아침마다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걸었다. 컵을 찾을 때 손으로 더듬었다. 옷을 입을 때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윤과 서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모든 걸 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록했다. 작은 수첩에 점자로 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또박또박 글씨로 적었다. 4월 15일 오후 3시. 도윤, 집에서 나감. 서연에게 전화. 30분 후에 바라고 말함. 4월 17일 오전 11시. 서연, 내 신용카드로 호텔 커피숍 결제. 2잔. 도윤과 만남 추정. 4월 20일 밤 10시. 도윤, 늦게 귀가. 서연의 향수 냄새. 셔츠에 립스틱 자국. 재우는 전문 탐정을 고용했다. 사진, 영상, 위치 추적.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다. 호텔 출입 기록.
차량 이동 경로, 레스토랑 예약 내역, 심지어 별장까지. 유진아, 두 사람 너희 별장 쓰고 있어. 재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유진은 말을 잃었다. 별장? 유진이 10년 전에 산 강원도 별장. 재산 증식용으로 사둔 곳. 1년에 한두 번 가는 곳. 그곳을 두 사람이 쓰고 있다고? 어떻게 들어갔어? 열쇠는? 도윤 씨가 가지고 있었잖아. 관리 명목으로. 증거 있어? 있어. CCTV 영상 확보했어. 지난 3개월간 총 8번 방문. 매번 1박 2일. 유진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별장? 유진의 돈으로 산 별장에서 유진의 남편과 비서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더 있어. 도윤 씨, 내 통장에서 총 2억 원 빼돌렸어. 서현명의 계좌로. 뭐, 증거 다 있어. 은행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횡령이야, 유진아. 명백한 횡령.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맛이 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좋아. 계속 모아.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수요일 오후, 도윤은 회사에 갔다. 서연도 외근이라며 나갔다. 유진은 혼자 집에 남았다. 선글라스를 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유진은 숨소리를 죽였다. 발소리. 두 사람. 도윤과 서연이었다. 조용히 해. 유진이 낮잠 자고 있을 거야. 도윤의 속삭임. 유진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든 척했다.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고 완전히 잠든 사람처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유진은 눈을 아주 살짝 눈썹 사이로만 떴다. 선글라스 너머로 문틈이 보였다. 도윤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서연이 그의 목에 팔을 걸었다. 키스. 깊고 진한 입맞춤. 유진이 15년간 받아본 어떤 키스보다 격렬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서연이 도윤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도윤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침대로 향했다. 유진의 침대. 유진이 매일 밤 자는 그 침대. 유진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다. 속삭임, 웃음소리, 옷자락 스치는 소리. 오늘 밤에 별장 갈까? 도윤의 목소리. 좋아. 유진이는 어차피 모를 거잖아. 서연의 웃음. 그래. 걔는 앞을 못 보니까. 평생 못 볼 거야. 다행이지 뭐. 그러게. 덕분에 우리 편하잖아. 두 사람이 낄낄 웃었다. 유진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 아니, 칼이 꽂혔다. 천천히 깊숙이. 평생 못 볼 거라고? 다행이라고? 덕분에 편하다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계속 잠든 척했다. 30분 후 두 사람이 침실에서 나왔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유진은 그제야 눈을 떴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소리내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10분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침실로 걸어갔다. 침대를 봤다. 시트가 구겨져 있었다. 베개가 흐트러져 있었다. 유진은 시트를 벗겼다. 전부 벗겼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새 시트를 꺼냈다. 침대를 다시 정리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움직였다. 정리를 끝내고 유진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를 전부 바꾸고 싶었다. 저 두 사람의 체온, 숨결, 흔적, 전부 지우고 싶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아, 왜? 무슨 일 있어? 봤어. 뭘? 두 사람. 우리 집에서. 우리 침대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전혀. 유진아. 근데 재훈아, 나 이제 확신해. 뭘?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저 새끼들 끝장내야 돼. 완전히. 그날 밤 도윤이 귀가했다. 유진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저녁 먹었어? 혼자 먹었어. 미안, 회사 일이 늦어져서. 거짓말. 유진은 알았다. 도윤이 오후 내내 어디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뭘 했는지. 괜찮아. 피곤하겠다. 씻고 자. 그래, 먼저 자고 있어. 도윤이 침실로 들어갔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30년간 보지 못했던 풍경. 아름다웠다. 하지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눈을 떠서 더 불행해졌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눈을 뜨지 않았다면 평생 속았을 테니까. 평생 바보처럼 믿고 살았을 테니까. 차라리 알게 돼서 다행이야.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혼기념일에 끝낼 거야. 준비해줘. 재훈의 답장이 왔다. 알았어. 완벽하게 준비할게.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달력을 봤다. 4월 28일. 결혼기념일까지 2주. 2주 후면 모든 게 끝난다. 조금만 더 참아. 결혼기념일까지 2주.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아니, 연기가 아니었다. 예술이었다. 30년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모든 경험을 총동원한 완벽한 재현. 아침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벽을 더듬으며 화장실을 찾았다. 칫솔을 잡을 때도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거울 앞에 서서도 허공을 바라봤다. 옷을 입을 때는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이 옷이랑 저 옷이랑 어떤 게 더 어울려? 사장님, 이쪽이 더 예뻐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서연의 얼굴을 봤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립스틱이 평소보다 붉었다. 누구를 만나려고? 고마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에이, 당연한 거죠? 서연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이 가벼웠다. 죄책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만만했다. 어차피 사장님은 모를 거야. 그런 자신감. 유진은 속으로 웃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해. 그래야 내가 더 크게 무너지니까. 재호는 매일 밤 전화했다.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유진아, 탐정이 추가 증거 확보했어. 뭔데? 도윤 씨랑 서연 씨, 작년부터 제주도 땅 공동 명의로 샀대. 내 돈으로. 유진의 숨이 멎었다. 제주도 땅? 공동명의? 얼마짜리? 15억. 유진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15억. 자신의 돈 15억으로 남편과 비서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재훈아. 예. 위자료 50억으로는 부족해. 100억 청구해. 유진아, 그건 좀. 내 전 재산이 100억이야. 그중 절반 이상을 저 새끼들이 가져간 거잖아. 100억 받아야 해.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100억으로 청구서 작성할게. 그리고 서연이 업무상 배임만으로는 약해. 사기죄도 추가해줘. 이미 포함했어. 내 신뢰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챘으니까 사기 맞아. 형량은 최대 7년까지 구형 가능해. 좋아. 그렇게 해줘. 전화를 끊고 유진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아니, 어둠이 아니었다. 선글라스를 벗으면 모든 게 보였다.
하지만 벗지 않았다. 아직은. 다음 날 유진은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복수의 핵심은 상대방을 완전히 방심시키는 것. 도윤과 서연이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100% 확신하게 만드는 것. 아침 식사 시간 유진은 컵을 잡다가 일부러 떨어뜨렸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깨졌다. 아, 도윤이 황급히 달려왔다. 여보, 괜찮아? 다쳤어? 아니. 미안해. 손에 힘이 없어서. 괜찮아. 내가 치울게. 조심해. 도윤이 깨진 컵을 치웠다.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의 얼굴을 봤다. 걱정하는 표정. 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연기였다. 도윤도 연기하고 있었다. 너도 나처럼 연기하는구나. 그럼 누가 더 잘하나 볼까? 오후 유진은 서연과 함께 외출했다. 백화점 쇼핑. 서연이 유진의 팔을 잡아줬다. 사장님, 여기 계단 있어요. 응. 고마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서연이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사장님, 이제 내려가실 때예요. 하나, 둘, 셋. 완벽한 케어. 10년간 해온 일이니까 능숙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서연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매번 확인할 때마다 미소 짓는다는 걸. 화장실에 갔을 때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서연의 핸드폰을 봤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도윤 오빠. 메시지 내용이 보였다. 오늘 밤 별장 갈까? 유진이 요즘 더 아파 보여서 당분간 조용할 것 같아. 서연이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이번 주말에 가요. 1박 2일로. 유진의 가슴에 또 칼이 꽂혔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화장실 칸에서 나와 손을 씻었다. 서연이 다가왔다. 사장님, 쇼핑 더 하실래요? 아니. 피곤해. 집에 가자. 네,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은 조용히 물었다. 서연아, 너 요즘 좋은 일 있어? 서연이 깜짝 놀란 듯 물었다. 네,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서. 뭔가 행복해 보여.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 유진은 알았다. 서연이 행복한 이유.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행복한 거. 그래. 행복한 거 좋은 거지. 유진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결혼기념일 일주일 전, 유진은 도윤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보, 28일 저녁 시간 비워뒀지? 당연하지. 서연이도 온다고 했어. 괜찮지? 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아. 고마워.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어. 그래. 나도.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도윤의 얼굴을 봤다. 불안한 표정.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확신은 못하는 표정. 맞아. 의심해. 그래도 늦었어. 이미 늦었어. 결혼기념일 3일 전. 재훈이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유진아, 모든 준비 끝났어. 변호사는 대기 중. 내가 신호만 주면 바로 투입돼. 경찰은 고소장 접수 완료. 28일 밤 10시에 출동 준비돼 있어. 증거 서류는 전부 프린트했어. 총 347페이지. 사진, 영상 캡처,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 호텔 영수증, 문자 기록, 전부.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47페이지. 15년 배신의 증거가 347페이지. 유진아. 응.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괜찮아.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15년 전에 알았어. 그럼 28일에 보자. 결혼기념일 전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선글라스를 벗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옆에서 도윤이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 평화로운 잠,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어 보였다. 유진은 몸을 돌려 도윤의 얼굴을 봤다. 30년 만에 보게 된 남편의 얼굴. 처음 봤을 때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이 사람이 누구지? 15년을 함께 산 사람 맞나? 손을 뻗어 도윤의 얼굴을 만졌다. 이마, 눈, 코, 입술. 손끝으로 느끼는 감촉은 익숙했다. 하지만 마음은 낯설었다. 내일이면 끝이야. 우리 끝이야. 유진은 손을 걷었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4시. 유진은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다.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30년 만에 보는 별.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별은 언제나 저기 있었겠지. 내가 못 봤을 뿐. 유진은 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일이면 내 별도 다시 빛날 거야. 4월 28일. 결혼기념일. 유진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했다. 머리를 감았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48세 여자. 단발머리. 눈가에 주름.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강했다. 오늘 끝내자. 유진은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다. 장례식에 입는 것 같은 새까만 원피스. 진주 목걸이도 꺼냈다. 어머니가 물려준 목걸이. 화장을 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본격적인 화장.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립스틱.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발랐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움직였다. 완성된 모습을 봤다. 예뻤다. 아니, 아름다웠다. 슬프고 강렬한 아름다움. 이게 마지막 전쟁 준비구나. 오전 10시. 요리사가 도착했다. 유진이 직접 골랐다.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출신 셰프.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최고의 요리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뉴는 5코스. 전체 마이너스 연어 타르타르. 수프 마이너스 랍스터 비스크. 샐러드 마이너스 루꼴라와 발사믹. 메인 마이너스 안심 스테이크와 송로버섯. 디저트 마이너스 크렘 브릴레. 와인은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샤또마고 2005년산으로 해주세요. 그건 병당 300만 원인데.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마지막 만찬에는 최고의 와인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오후 2시. 유진은 식탁을 꾸미기 시작했다. 흰 리넨 테이블보. 은색 촛대. 크리스털 와인잔. 골드 테두리 접시. 중앙에는 붉은 장미 쉰송이를 꽂은 꽃병. 재훈이 전화했다. 유진아, 준비됐어. 거의 다. 긴장돼. 응. 엄청. 괜찮아, 넌 잘할 거야. 그리고 내가 곁에 있을게. 고마워. 재훈아. 천만에.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유진은 식탁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완벽했다. 아름다운 식탁?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갈 건 음식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오후 5시. 유진은 최종 준비를 했다.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재훈이 전달한 347페이지 증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골랐다. 50페이지. 사진 30장. 호텔, 별장, 차 안 침대. 두 사람의 미래 장면. 은행 거래 내역 10장. 3억 2천만 원의 횡령 증거. 부동산 등기부 5장. 제주도 땅 15억 공동명의. 문자 기록 5장. 두 사람의 애정 표현과 유진을 비하하는 내용. 이 서류들을 예쁜 봉투에 넣었다. 리본까지 달았다. 마치 선물처럼. 이게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오후 6시. 도윤이 퇴근했다. 유진은 현관까지 나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쓴 채로 여보, 왔어.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다. 유진을 봤다. 잠시 멈췄다. 와, 예쁘다. 유진은 웃었다. 고마워.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그래. 근데 화장도 하고 원피스도 입고 대단한데? 서연이가 도와줬어. 오전에 미리 와서.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오지 않았다. 유진이 혼자 했다. 하지만 도윤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 서연이가 잘 도와줬구나. 도윤도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갔다.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긴장해 있었다. 불안한 모습. 맞아. 불안해해. 오늘 내 인생 끝나는 날이니까. 오후 6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유진이 문을 열었다. 사장님,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 유진은 선글라스 너머로 서연을 봤다. 빨간 드레스, 하이힐, 풀 메이크업, 진주 귀걸이, 완벽한 파티 복장. 어서 와, 서연아. 예쁘게 입었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연이 유진을 포옹했다. 그 순간 유진은 서연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샤넬 넘버 5. 비싸고 농밀한 향. 도윤 셔츠에서 맡았던 그 향. 오늘도 향수 뿌렸구나. 누구한테 보이려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삼각형 구도. 유진은 상석에, 도윤은 오른쪽에, 서연은 왼쪽에. 촛불이 켜졌다. 6개의 촛불. 은은한 빛이 식탁을 비쳤다. 와인이 따라졌다. 샤또 마고. 짙은 루비색 와인이 잔을 채웠다. 유진이 잔을 들었다. 자, 건배할까? 도윤과 서연도 잔을 들었다. 세 잔이 공중에서 멈췄다. 무엇을 위해 건배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오늘 진실을 위해. 진실? 진실. 모든 것의 진실을 위해. 세 잔이 부딪혔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울렸다. 식사가 시작됐다. 첫 코스. 연어 타르타르. 신선한 연어 위에 케이퍼와 적양파가 올라가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먹었다. 서연도 긴장한 듯 포크를 쥐고 있었다. 대화가 없었다. 침묵만 흘렀다.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도윤 씨. 응?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15년. 15년. 긴 시간이네. 그렇지. 그동안 행복했어? 도윤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유진을 봤다. 선글라스 너머로 시선을 피했다. 물론이지. 당연히. 행복했어. 거짓말.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정말 행복했어. 유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럽고 깊은 맛. 300만 원짜리 와인의 맛. 두 번째 코스. 랍스터 비스크. 진한 크림 수프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서연아, 네, 사장님. 너 나랑 일한 지 얼마나 됐지? 10년요. 10년. 정말 오래됐네. 네, 정말 오래됐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 같은 사람 옆에서. 서연이 황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전 정말 행복했어요. 사장님 모시는 게 거짓말.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세 번째 코스. 루꼴라 샐러드. 상큼한 발사믹 드레싱이 뿌려져 있었다. 유진이 샐러드를 먹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봤어. 여보, 아니, 사실이잖아. 앞을 못 보는 여자. 평생 어둠 속에서 사는 여자. 불쌍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나는 하지만 말이야. 유진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서연을 봤다. 그리고 도윤을 봤다. 나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 오히려 행운이었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앞이 안 보이니까 다른 것들이 더 잘 보였거든. 도윤과 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네 번째 코스.
메인 요리. 안심 스테이크. 송로버섯 소스가 뿌려진 완벽한 미디엄 레어. 유진은 나이프와 포크를 집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더듬거리며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처럼. 여보, 내가 잘라줄까? 아니, 괜찮아. 할 수 있어. 유진은 계속 고기를 잘랐다. 하지만 선글라스 너머로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나이프의 위치, 고기의 결, 자르는 방향. 모든 게 완벽하게 보였다.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웠다. 입안에서 녹았다. 맛있네. 그래, 정말 맛있다. 도윤도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목이 메인 듯 와인으로 넘겼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유진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두 사람 다. 도윤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고마웠어.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거든. 뭘? 유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올렸다. 선글라스에 손가락을 걸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걸. 선글라스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연의 포크가 떨어졌다. 땡그랑. 선글라스가 완전히 벗겨졌다. 유진의 눈. 또렷한 눈동자. 초점이 맞춰진 시선. 도윤을 똑바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 정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 똑, 똑. 도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유진은 차갑게, 또렷하게 말했다. 나 눈 뜬 지 석 달 됐어.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진아, 이게 무슨... 앉아. 유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명령이었다. 도윤은 주춤하며 다시 앉았다. 유진은 테이블 밑에서 리본으로 장식된 봉투를 꺼냈다.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진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한 장, 두 장, 세 장. 사진들이 테이블을 뒤덮었다.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별장 침실에서 포옹하는 사진.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 유진의 집 현관에서 몰래 나가는 사진. 서연이 작은 비명을 삼켰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도윤은 창백하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게 다가 아니야. 유진이 다음 서류를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 내 통장에서 빼돌린 돈 3억 2천만 원. 서연아, 내 계좌로 2억이 들어갔더라. 이자까지 포함하면 2억 3천. 서연의 손이 떨렸다. 와인 잔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잔이 흔들렸다. 그리고 도윤 씨,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1억 2천. 내가 관리하는 거래소, 지갑 주소까지 다 추적했어.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것도 알아. 도윤이 입술을 떨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진은 다음 서류를 꺼냈다. 제주도 토지, 15억짜리, 공동, 명예, 한도윤, 민서연. 우리 결혼 10주년 때 내가 투자용으로 산다고 했던 그 땅. 서연이랑 반반 나눠 가졌더라. 서연이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마스카라가 번졌다. 사장님, 저는 아직 안 끝났어. 유진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문자, 기록, 카카오톡, 총 2347개. 지난 3년간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유진이 그중 하나를 읽기 시작했다. 도윤 오빠, 오늘 유진이 낮잠 자는 사이에 우리 침대에서 행복했어요. 언제쯤 우리 공개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유진이 다른 문자를 읽었다. 서연아, 유진이는 평생 앞 못 볼 거야. 걱정 마.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유진이 돈 다 빼돌리고 이혼하면 우리 자유야. 도윤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깨가 떨렸다. 유진은 또 다른 문자를 읽었다. 오빠, 유진이 정말 불쌍해 보여요. 앞도 못 보고. 근데
덕분에 우리 편하잖아요. 크크 평생 모를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그러게. 장애인이라서 다행이야. 우리 천생연분이네.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유진 앞에, 유진아, 제발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한 번,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15년 동안 매일같이 날 속였는데 5,475일이야. 그게 한 번이야. 유진아. 나는 매일 아침 커피 타주면서 책 읽어주면서 손잡고 산책하면서 전부 연기였지? 나 같은 장애인한테는 연기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유진이 서연을 봤다. 그리고 너, 민서연, 서연이 유진을 올려다봤다. 눈물과 마스카라로 범벅이 된 얼굴. 10년 동안 내 비서였어. 내 일정을 알고 내 통장을 관리하고 내 집을 드나들었지.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지 알아?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매일 사장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장애인이라 다행이야 그랬지? 내 남편이랑 자면서 내 눈 똑바로 보고 거짓말했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푹 숙였다. 유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100억, 그리고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로 형사 고소. 내일 아침 9시에 경찰서 출석 통지서 받을 거야. 도윤이 얼굴을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100억. 유진아, 그건 내 전 재산이잖아. 맞아. 내 전 재산. 근데 그 중 절반은 너희가 가져갔잖아. 100억 받아도 부족해. 유진아, 제발. 우리 아이도 없고 15년을 15년이 뭐가 중요해?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진심이 없었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이 문을 열었다. 재훈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 2명, 변호사 1명. 정유진 씨의 고소 건으로 왔습니다. 한도윤 씨, 민서연 씨,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경악했다. 지금 바로요? 네. 횡령 금액이 3억을 초과함으로 긴급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 후 강제 연행도 가능합니다. 서연이 소리쳤다. 사장님,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서연이 유진의 다리를 붙잡았다. 유진은 차갑게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10년 동안 날 속였으면서 제발, 진작 제발 그러지 그랬어. 경찰이 도윤과 서연에게 다가갔다. 출석하시죠. 잦은 출석이시면 수갑은 채우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유진을 봤다. 애원하는 눈빛.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유진은 그를 똑바로 봤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어둠 속에 살았다고 했어.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다고? 불쌍하다고 했지. 유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어둠은 내 눈이 아니었. 유진이 도윤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있더라. 너희 마음속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떨어뜨렸다.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정적. 유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텅 빈 거실. 촛불만 타고 있었다. 흔들리는 불꽃. 재훈이 다가왔다. 유진아, 재훈아, 응, 끝났어. 그래. 끝났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눈물. 석 달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재훈아, 나 왜 이렇게 아파? 당연히 아프지. 15년이었잖아.
복수했는데 왜 시원하지가 않아? 재훈이 유진을 안아줬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을 쏟아냈다. 아파도 돼. 울어도 돼. 넌 충분히 강했어. 한참을 울고 나서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 수많은 사람들의 삶. 재훈아. 예. 저 불빛들 정말 예쁘다. 그렇지. 30년 동안 못 봤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예뻐. 유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반짝이는 별들. 별도 저렇게 많았구나. 항상 있었어.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이제는 볼 수 있어.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4월의 밤 공기. 차갑고 신선했다. 재훈아. 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재훈이 유진 옆에 섰다. 같이 야경을 바라봤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자유니까. 자유. 유진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자유. 30년간 어둠에 갇혀 있었고 15년간 거짓된 결혼에 갇혀 있었던 여자. 이제 자유. 무섭기도 해. 혼자가 되는 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재훈이 유진을 봤다. 넌 원래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었어. 앞 못 봐도 100억 재산 만들었잖아. 이제 눈까지 떴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유진은 재훈을 봤다. 20년 지기 친구.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친구의 얼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무너졌을 거야. 천만에. 친구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야경을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재훈아, 나 내일부터 뭐 해야 할까? 글쎄.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유진은 생각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들. 여행 가고 싶어. 바다 보러 가고 싶어. 산도 보러 가고 싶고, 박물관도 가고 싶고, 미술관도 가고 싶어. 영화도 보고 싶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졌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싶어. 이번엔 취약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나처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사랑도 하고 싶어. 진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재훈이 웃었다. 할 수 있어. 넌 아직 48살이야. 인생 반도 안 살았어. 그렇지? 그럼. 이제 시작이야. 유진은 다시 야경을 봤다. 불빛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그래.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인생. 유진은 창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을 봤다. 먹다 남은 음식들. 흐트러진 서류들. 타다 남은 촛불. 이거 다 치워야겠다.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다. 접시를 모으고 서류를 정리하고 촛불을 껐다. 마지막 촛불을 끄면서 유진이 말했다.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 어둠은 무섭지 않았다. 스위치만 누르면 다시 밝아질 어둠이었다. 유진이 스위치를 눌렀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채웠다. 밝다. 그렇지. 이제 내가 원할 때마다 밝힐 수 있어. 유진은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 재훈아, 배고프지 않아?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좋지. 라면.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계란 넣을까? 유진은 계란을 깼다. 노른자가 라면 위에 떨어졌다. 예뻤다.
이거 봐.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예쁜 색이었어. 맞아. 진짜 노란색이지. 두 사람은 라면을 먹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뜨겁고 맵고 맛있었다. 맛있다. 그렇지. 라면이 최고야. 식사를 마치고 재훈이 일어섰다.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괜찮아.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무서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무슨 소리야? 유진이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나 자신이 있잖아. 이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나. 재훈은 유진을 안아줬다. 유진아, 넌 정말 강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고마워. 재훈아. 정말로. 재훈이 나간 후 유진은 혼자 거실에 앉았다. 소파에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거실 창밖 야경, 자기 손, 자기 얼굴. 30년 만에 처음 찍는 사진들. 사진 속 자신을 봤다. 48세 여자. 단발머리. 눈가에 주름.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었다. 강하고 맑은 눈빛. 안녕. 정유진. 처음 만나. 유진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30년 만에 보는 천장.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유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어둠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어둠이었다. 언제든 눈을 뜨면 빛을 볼 수 있는 어둠. 잘 자. 유진아. 내일은 더 밝은 날이 올 거야. 유진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깊고 편안한 잠. 가을. 10월의 어느 맑은 날. 유진은 제주도에 서 있었다. 바다가 보였다. 푸른 바다.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다. 와. 진짜 바다다. 유진은 파도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30년 만에 보는 바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푸르고 아름다웠다. 재훈이 옆에서 말했다. 예쁘지? 너무 예뻐. 진짜. 이게 바다구나. 파도 소리도 들어봐. 유진은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철썩, 철썩. 30년 동안 들었던 소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보면서 들으니까 더 생생했다. 완벽해.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모래를 밟으며 유진은 신발을 벗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간질간질해. 그렇지. 유진은 바다를 보며 웃었다. 자유로웠다. 6개월 전 도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배임, 사기죄. 서연은 징역 3년.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유진은 100억 위자료를 받았다. 제주도 땅도 되찾았다. 그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유진처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유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IT 기술 개발. 음성인식, 촉각 피드백, 인공지능 보조. 유진의 30년 경험이 담긴 기술. 유진아. 응. 행복해. 유진은 재훈을 봤다. 6개월 동안 항상 곁에 있어준 친구. 아니, 이제는 친구 이상. 행복해. 정말로. 다행이다. 재훈아.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재훈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재훈아. 저거 봐. 노을이야. 예쁘지? 너무 예뻐. 하늘이 이렇게 빨갈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노을이야. 유진은 노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아빠, 보고 계세요? 저 드디어 세상을 보고 있어요.
노을도 보고, 바다도 보고, 별도 봐요. 그리고 행복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재훈이 유진의 어깨를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노을이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유진은 무섭지 않았다. 어둠도 이제 친구였으니까. 별이 떴다.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 재훈아, 저거 봐. 별이 진짜 많다. 그렇지. 제주도는 별이 잘 보여. 저 별 중에 엄마 아빠도 있을까? 있을 거야. 분명. 유진은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걱정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가을바람. 유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재훈아. 네. 나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유진은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 세상 구경 다 하고 싶어. 30년 동안 못 봤으니까. 그래. 같이 다니자.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 진짜 사랑. 재훈이 유진을 봤다. 유진도 재훈을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진아. 응. 나 고백해도 돼? 유진은 웃었다. 유진은 눈을 떴다. 재훈이 웃고 있었다. 별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따뜻했다. 가자.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해변을 따라, 별빛을 따라, 미래를 향해. 유진은 뒤를 돌아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철썩이고 있었다. 그리고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길.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 유진은 다시 앞을 봤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길었기에 빛은 더욱 눈부셨다. 배신이 깊었기에 진실은 더욱 소중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